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볼 내용은요. 2024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소식입니다. 여러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죠. 네, 한 달 정도 기간이 있네요. 대상 가구가 꽤 많다고 들었어요. 한 340만 가구 정도 된다고요? 네, 그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으로 보면 한 110만 원 정도 지원될 걸로 보이고요. 110만 원이요? 와, 그럼 총 규모가 상당하겠는데요? 그렇죠. 전체 예산이 한 3조 7,500억 원 정도 되니까요.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 지원에 꽤 의미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제도가 그러니까 일을 하지만 소득이 좀 부족한 분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네.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는 자녀장려금, 이렇게 두 가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목적이 조금 다르죠. 근로 의욕을 높이고 또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하실 부분인데요. 내가 받을 수 있나? 이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우선 2024년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아니면 종교인 소득이라도요. 작년 소득 기준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소득 기준 금액이 중요한데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으로 따집니다. 가구 유형별로 다르다고요? 네, 혼자 사는 단독 가구는 연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2,200만 원? 그리고 홀벌이 가구, 그러니까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있는데 혼자 버시는 경우죠. 이때는 3,200만 원 미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올해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특히 맞벌이 가구요? 아,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인데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요. 원래 3만 8천만 원 미만이었거든요. 네네, 그랬었죠. 이게 올해 4,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와, 4,400만 원이요. 600만 원이나 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인 2,200만 원에 정확히 2배가 된 셈이죠. 이야,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기준 넘었던 맞벌이 부부들은 올해 꼭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네, 꼭 그러셔야 합니다. 이번 변경으로 새로 대상이 되는 분들이 꽤 많을 걸로 보여요. 국세청 추산으로는 한 6만 가구 정도 더 혜택을 보고 지급액도 한 700억 이상 늘어날 거라고 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변동 없나요?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이건 그대로고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하는 조건도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소득 말고 또 다른 조건, 재산 기준 같은 것도 있죠? 네,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억 4천.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네, 재산 계산할 때요. 빚이나 대출 같은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빼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으로 본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순자산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신청 기간이랑 방법도 좀 알아볼까요? 기간은 아까 6월 2일까지라고 하셨죠? 네,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가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8월 말쯤 지급될 예정이고요. 혹시 이 기간을 놓치면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라는 게 가능하긴 해요. 아, 다행이네요. 네, 근데 이때 신청하면 원래 받을 금액에서 5%가 감액돼서 지급되니까요. 가급적이면 6월 2일 안에 하시는 게 좋죠. 네, 5%는 꽤 크니까요. 아, 그리고 작년에 반기 신청하신 분들도 있다던데요? 네, 맞아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작년 9월이나 올해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번 5월 정기 신청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자동으로 정산되는 건가요? 네, 6월 말에 최종 정산을 해서 더 받을 돈이 있으면 추가 지급하고 혹시 더 많이 받았다면 환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요? 방법이 다양하다던데요? 네, 요즘은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국세청에서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주거든요. 국민비서나 이런 걸로요. 거기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면 바로 연결되고요. 오, 간편하네요. 네, 또 우편 안내문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 있는 QR코드 찍으면 바로 홈택스로 연결돼서 신청할 수 있고요. 안내문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손택스라고 하죠.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안내문 못 받아도 자격되면 신청 가능해요. 전화로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인터넷 사용 어려우신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해서 신청 대행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 발송 방식도 좀 다르다고요. 연령에 따라서. 네, 만 60세 미만은 주로 모바일로 보내고 60세 이상이시거나 모바일 안내가 좀 어려운 분들께는 우편으로 보내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또 편리해진 게 있다면서요. 그 자동 신청 제도요? 네, 그거 정말 좋은 변화인데요. 기존에는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가구만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이 없어졌어요. 오, 정말요? 그럼 누구나 다. 네, 이번에 장려금 신청하실 때 향후 2년간 자동 신청에 동의하시면 돼요. 한 번 동의해두면 내년부터는 요건만 충족되면 알아서 신청되는 거죠. 와, 매년 챙기기 번거로웠는데 정말 편해지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작년에 미리 동의했던 60세 이상 41만 가구는 올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점점 편리해지네요. 혹시 그 외에 또 알아두면 좋을 점 있을까요? 특별재난지역 지원 얘기도 있는데요. 지난 3월 산불 피해 입은 지역의 약 3만 가구 정도는 상담센터 통해서 신청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돕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국세청 직원은 절대 전화나 문자로 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같은 걸 묻지 않습니다. 아, 보이스피싱 같은 거 조심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장려금 관련해서 그런 연락 오면 무조건 의심하시고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내문에 나오는 예상 지급액은 말 그대로 예상치니까 실제 심사 결과랑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4,400만 원 미만으로 크게 완화됐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당신의 소득과 재산 요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리고 자동 신청 제도도 연령 제한 없이 확대돼서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니까요. 대상이 되신다면 잊지 말고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뭐 자동 신청이나 모바일 안내 같은 걸로 절차가 간편해지는 건 참 좋은 방향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정보 자체를 얻기 어렵거나 신청이 복잡하게 느껴져서 놓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정말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정보가 좀 더 효과적으로 가닿고 또 실제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은 계속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